자, 반갑습니다. 자, 어서들 오세요. 지금 선풍기 틀었는데 바람이 뭐 방해될 정도로 소음이 나는 건 아니죠. 혹시라도 거슬리시면 좀 얘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어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어제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녁 경기 나름 성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메인은 이제 적중을 했고 이순위가 이제 오버를 묶고 나고야 승까지 갔던 건데 가시와랑 가와사키 이게 셀에서 오버 조합만 이제 묶어가지 못한 게 좀 아쉬울 뿐이고 그리고 국내 경기도 천안시티 오버 그리고 인천 마엔 근데 이제 전북이 비기는 바람에 전북도 오버를 봤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오늘 뭐 골드컵은 아시다시피 캐나다가 비길 줄은 몰랐다. 어제 인테리도 역전을 해줬고 플루미넨도 울산한테 역전 당했지만 다시 재역전을 했고 그리고 지금 리버플레이트하고 몬테레이도 생각대로 몬테레이 프렌하고 이제 무승부가 나왔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온드라스 무랑 묶어간 게 있긴 한데 온드라스가 지금 1대0으로 이기고 있어서 어쨌든 어제 클럽 월드컵은 좀 아쉽다. 믿었던 캐나다에 이제 그러면 1차전을 이제 6대0으로 이기지라도 말지. 이게 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클럽 월드컵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이제 낮부터 저녁 경기 10경기 그리고 이제 해외 축구 클럽 월드컵이랑 골드컵 8경기인데 한 번에 할까도 했지만 아마 끊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구매하러는 같이 가볼 생각이긴 한데 진짜 고민 중인 게 구마모토 아키타가 지금 시간대가 이르단 말이죠. 두 경기가. 근데 바렌나는 좀 의문이 들긴 해요. 가기가. 근데 아키타 야마가타는 좀 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긴 하거든요. 뭐 얘기를 하겠지만 왜냐면 오버가 너무 보이기 때문에 배당도 좋고 해서 아마 구마모토는 건너뛰더라도 어떻게든 아키타 경기는 좀 가보려고 합니다. 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본 경기는 아키타 두 경기까지밖에 안 봤어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구마모토 바렌나는 보니까 상성에서도 바렌나가 좋고 최근 5연승인가 그리고 구마모토 홈에서도 바렌나가 좋습니다. 그리고 득실을 따져보더라도 구마모토가 좋은 게 없어요. 지금 승점도 10점이나 차이 나고 실점은 조금 적은데 득점이 10골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사실 원정의 바렌나 성적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다득점을 했던 경기가 많고 또 최근에 다득점을 하다 보니 구마모토가 뭐 제프랑 비기고 반포레고 비기고 뭐 홈에서 좀 아쉬웠던 경기들이 좀 많긴 한데 득점력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바렌나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굳이 간다면 바렌나 승을 좀 보는데 무가 좀 걸리긴 해요. 최근에야 원정에서 연승 중이지 바렌나도 원정이 아주 막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버를 가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글쎄요 요 경기 굳이 오버를 뭐 배당이 그렇게 막 높은 것도 아니에요. 오버가 이제 거의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좀 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기도 하고 굳이 가야겠다면 바렌나 쪽으로 보세요. 바렌나. 최근에 이제 졌던 경기들이 많이 없긴 하죠. 구마모토에 비해서. 딱 하나 걸리는 게 그겁니다. 왜 이제 가기 망설이냐면 구마모토가 최근에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승리가 없다 보니 조금은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승리를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해왔던 홈에서 성적 보면 쉽게 졌던 경기들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그 이와키 원정 빼고는. 그래서 상성도 앞서고 모든 게 앞서지만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키타 야마가타인데 사실 이 경기는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왜냐면 아키타 야마가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뭐 순위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아키타가 실점이 좀 더 많거든요. 득점도 좀 밀리고. 근데 둘 다 홈이나 원정 성적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키타가 어쨌든 4경기 3승 1무로 흐름이 좋거든요. 지금 4경기 연속 멀티골 넣고 있습니다. 2골씩. 그리고 최근 6경기 다 오버고. 그만큼 득점도 꾸준히 하고 예전에 그 성향을 봤을 때는 뭐 언더도 좀 나긴 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오버 페이스고 야마가타도 최근 베갈타 센다이 상대로 3골, 가고시마 2골. 물론 이제 아키타에 비해서는 오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야마가타 입장으로 볼 때는 원정이기 때문에. 근데 야마가타도 예전에 원정에서 막 3골 2골씩 넣었던 경기들이 많아요. 제프전도 그렇고 구마모토 뭐 이마바리 가고시마까지. 그래서 최근에 오버페이스인 것도 그렇고 이거는 안 가면 좀 아쉽지 않을까. 배당도 괜찮고. 그래서 요 경기 때문에라도 좀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오버를 봅니다. 바렌나 경기는 못 가도 아키타 경기는 노려볼 만하다. 자, 요코FC하고 산프이로 여기서부터 이제 보고 있다가 이제 방송을 킨 건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코FC 같은 경우에는 산프이로한테 홈에서 밀려요. 최근에 한 번 이긴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홈에서. 그리고 지금 그 요코하마 FC가 순위가 이제 강등권에 있죠. 그리고 산프이로하고 점수 차도 좀 나고. 그나마 산프이로가 이제 상위권 팀 치고는 점수가 좀 적은 편인데 득점이 실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요코FC가 비빌 사이즈가 좀 안 나와요. 득실에서는. 왜냐면 요코FC가 득점이 최하거든요. 가장 득점력이 적기 때문에 산프이로도 적지만 산프이로는 그래도 홈에서 2자릿수 득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원정의 요코하마 FC 성적이 안 좋은데 자 근데 이제 산프이로가 홈하고 원정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요코FC가 어쨌든 뭐 홈이기도 하고 뭐 홈 2자리 원정 2자리의 산프이로의 득점력이라고 할지라도 원정보다는 대부분 홈에서 승점을 챙겼기 때문에 뭐 산프이로가 2자릿수 득점이라도 뭐 원정의 패가 적더라도 그나마 홈이면 좀 해볼만 하다. 뭐 결장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산프이로의 기세가 좋긴 한데 항상 보면은 그때 5연승 할 때 느낌은 아닙니다. 최근에 뭐 연패도 당했었고. 근데 최근 리그 경기는 가와사키한테 진 거밖에 없긴 해요. 실점이 그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코하마 FC의 최근 득점력을 봤을 때는 얘네도 2골 넣은 경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오히려 오버 쪽으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산프이로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원정 지금 4경기 연속 무패 중이기 때문에 요코하마 FC가 뭐 가시와랑도 비기고 뭐 가와사키전 1골 뭐 가와사키 또 홈에서는 0대1 좀 아쉬운 승부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상성도 그렇고 전체적인 득점력도 그렇고 저는 오히려 이 경기 산프이로가 못 이기는 그림이 나오면 비기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승부 즉 오버보다는 배당이 오버가 상당히 좋긴 한데 산프이로가 다득점 못하면 요코하마가 뭐 2골 넣어서 이기는 그림은 잘 안 보여요. 차라리 무승부를 염두에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언어볼 갈 거면. 근데 언더는 배당이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배당 대비 갈 이유가 없고 저는 산프이로 승부 쪽에서 좀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배당이 좀 빠졌거든요. 빠져도 갈만합니다. 1.8에서 9 정도면은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 센다이하고 고우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를 보는 이유는 요코하마가 요코 FC가 홈이기 때문에 그래요. 홈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경기 센다이 센다이가 일단은 득점이나 실점도 거의 차이가 없고 득점은 앞서고. 왜냐면 고우도 실점이 적은 편인데 얘네도 득점이 이제
10점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득점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필 센다이 홈이죠. 센다이가 홈에서 4승 3무 1패로 성적도 괜찮고, 뭐 고도 홈이랑 원정 차이는 크게 없는데 워낙 센다이가 홈에서 잘 안 지기 때문에 센다이 사이드로 좀 볼 수밖에 없다. 뭐 둘 다 큰 결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센다이 입장에서 본다면 지난번 야마가타 4대3 승리, 어쨌든 그 무패 흐름이 그 컵대회에서 한번 끊겼는데 리그만 보면 4경기 연속 무패 중입니다. 홈에서는 지금 6경기 연속 무패 중이고, 그러니까 센다이가 최근에 리그에서 졌던 경기는 오미와 원정밖에 없다. 그만큼 잘 안 집니다, 센다이가. 그리고 반포레고 같은 경우도 최근 오이타전 빼면은 그래도 나름 성적이 좋아요. 최근에 뭐 야마가타도 4대0.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득점력을 볼 때 야마가타 4전 말고는 거의 대부분 1득점 이상을 못합니다. 뭐 패배가 많이 없을지라도 0대0 또는 1대0 승부, 1대1 이런 경우가 많았고, 센다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홈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뭐 2골, 3골 넣었던 전적들도 있습니다. 얘네도 그 한때는 언더가 많았거든요. 0대0, 1대0, 1대1 승부가 많아서. 근데 최근에는 그나마 골을 좀 넣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센다이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 만에 하나 이제 뭐 센다이가 홈에서 그래도 무가 좀 있기 때문에 고 역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무승부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반포레고도 최근에 어쨌든 흐름이 좋기 때문에. 오이타전도 사실 선제골 놓고 퇴장 이후에 아마 그 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전에 반포레고가 원정에서 6경기 무패였어요. 그만큼 성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오이타한테 아쉽게 이제 지면서 무패 흐름이 좀 끊긴 겁니다. 해서 무승부 정도를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간바 오사카하고 FC 도쿄. 자, 어제는 1축의 성적이 좋았어요. 나고야 승만 나왔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어제는 1축이랑 9축을 따로 분리해서 갔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갈 확률이 큽니다. 어제는 시간대 때문에 이제 먼저 마감하는 6시 반 경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은 뭐 아키타가 있더라도 뭐 그냥 좀 따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5경기씩이니까. 그리고 뭐 클럽 월드컵이나 골드컵은 그냥 가장 좋은 거 위주로 가는 거고. 근데 골드컵하고 클럽 월드컵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스타트만 좋았지, 뮌헨전. 사실 그때도 시애틀 껴넣어서 이제 말아먹었잖아요. 이게 배당이 아무리 좋더라도 오늘 캐나다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좀 강팀 위주로 가야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이제 뮌헨, 뭐 유벤투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간바 오사카하고 FC 도쿄, 여기까지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 그냥 쭉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는 FC 도쿄하고 비교했을 때 순위가 좀 더 높습니다. 승점도 5점 정도 높고 득실도 조금 더 앞서요. 근소한 차이로 다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홈에서 이제 유일하게 무가 없는 게 간바 오사카. 유일하게 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FC 도쿄는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공격의 부상으로 이제 한 명이 지금 몇 경기 못 나오긴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도쿄가 그런 결장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하죠. 상태가 좀 애매하니까. 완전 결장은 아닌데, 뭐 부상 중에 회복 중이라서 한 2경기? 2~3경기 못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2~3경기가 아니구나. 15경기니까 한 5~6경기를 못 나왔구나. 자, 그러면은 간바 오사카가 일단 FC 도쿄 상대로 홈에서는 좋습니다.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2승 3무. 무가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근 한 10년 좀 안 되게 보더라도 한 번밖에 안 졌어요. 간바 오사카가. 그만큼 홈에서 이제 FC 도쿄 상대로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뭐 순위도 그렇고 득실도 그렇고 다 좋습니다. 최근에 간바 오사카가 승리가 없었던 게 조금 이제 걸리긴 했거든요. 왜냐면 우라와의 연승도 끊으면서 3연승 하고 난 뒤에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습니다. 뭐 빗셀고베도 한 골차, 가시마도 한 골차, 나머지 뭐 산푸이로도 한 골차, 나머지 3경기는 다 비겼고, 그래서 좀 아쉽게 이제 못 이겼던 부분들이 있는데, 컵 대회 좀 아주 약팀 상대로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그 FA컵 빼고는 리그나 리그컵을 봤을 때는 아직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흐름 자체가 지금 리그에서는 5경기 2무 3패이기 때문에, 그리고 리그에서는 2경기째 득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FC 도쿄가 그나마 원정이라서 다행이다. 왜냐하면 최근 원정 성적이 좋진 않거든요. 교토상카한테도 3실점했고, 산푸이로 3실점, 뭐 세레소 2실점. 그래서 FC 도쿄가 뭐 니가타를 잡았을 때 3대2라든가 우라와한테 졌을 때 2대3, 대부분 뭐 무득점 경기들도 있긴 한데 최근에 오버가 좀 많아요. 그리고 간바 오사카는 원래 홈에서 골도 어느 정도 넣고 했었는데 최근에 살짝 좀 언더 흐름으로 가고 있죠. 왜냐면 가와사키나 비셀고베 원정에서는 좀 다득점도 했었는데, 그래서 고민이 뭐냐, 제가 지난주였죠, 시미즈랑 이제 오이탄가 되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시미즈 오버를 선택했는데 결국 이 경기가 0대0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오버 조합도 상당히 아쉬웠는데, 일단은 간바 오사카는 언오버를 선택하기 좀 어려워요. FC 도쿄도 오버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원정에서 무득점 경기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언오버는 좀 조심스럽고, 그러면 이제 승패로 가야 되는데, 뭐 FC 도쿄도 보면은 리그에서 지금 4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1무 3패. 예. 근데 간바 오사카가 좀 더 오래되긴 했어요. 오래되긴 했는데 요 경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경기이긴 합니다. 상성이 간바 오사카가 앞서기 때문에 간바 오사카 승무 사이드로 보는 거지, FC 도쿄가 원정에서 무득점 경기들이 있긴 하지만 다득점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간바 오사카를 확실히 믿을 수는 없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 배당도 1.8이라 별로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아요. 처음으로 패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둘 다 득점력이 뭐 원정의 그 흐름이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언더를 가고 싶긴 한데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둘 다 오버 경기를 했던 적이 그래도 조금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를 할게요. 이러면은 이제 일본 축구는 4경기밖에 선택을 안 한다. 왜냐면 바렌나도 사실 보긴 하지만 무가 좀 걸리고, 그러면 일본은 사실 그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되게 좁아진 거죠.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몇 경기 안 되는 데서 그냥 그거 위주로만 가면 되니까. 아니면 이제 국내랑 섞어도 되고, 지금 보니까 어제처럼 경기가 많았으면 모르겠는데 따로 가는 것도 좋지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마모토를 뺀다면은 아키타는 2시 마감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1시까지 마무리하면 되기 때문에. 자, 김천상무하고 FC 안양 가도록 할게요. 자, 국내로 돌아와서 어제 국내도 뭐 인천 마엔, 뭐 천안시티 오버 나름 괜찮게 이제 갔었는데, 이게 전북이 오버만 나와줬으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자, 일단 김천상무가 최근 안양 상대로 연승 중이고, 홈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좋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냥 최근에 연승 중일 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김천상무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순위가 4위입니다. 득점은 비슷하지만 안양이 실점이 더 많고, 그리고 승점이 아주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5점 차기 때문에. 그리고 안양이 원정에서 또 유일하게 무가 없는 팀입니다. 그리고 김천상무는 홈에서 이제 의외로 득점력이 좀 저조해요. 한 자릿수 득점. 원정에서 득점력이 좋지 홈에서는 득점도 적고 실점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볼 때 홈이라 유리할 것 같긴 해요. 안양이 경고 누적으로 미드필더 빠지는 선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김천상무의 부진은 뭐냐, 이 득점력입니다.
예전만큼 물론 예전에도 뭐 아주 많은 득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홈에서 막 두 골씩 넣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제주전 한 골, 서울전 무득점, 수원 FC 한 골, 포항 한 골. 그러니까 홈에서 2득점을 한 적이 울산전이 마지막입니다. 2개월 전. 그리고 최근에 이겼던 적도 포항전 한 경기밖에 없어요. 한 7경기 중에. 그만큼 승리가 많이 없습니다. 초반에 비해. 그래서 최근에 뭐 많이 지진 않지만 이기는 경우도 많진 않다. 즉 무가 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를 좀 염두에 둬야 되고 자, FC 안양 같은 경우에는 알 수가 없다. 제가 볼 땐. 질만 하면 이기고 이길만 하면 지고 그래서 컵대회 포함해서 4연패도 했었고 6경기 연속 승리도 없기도 했지만 또 최근엔 3경기 무패거든요. 강원도 3대1 수원FC도 역전해서 2대1 그리고 홈에선 또 대전하고 비겼고 원정만 보면 연승 중입니다. 그래서 김천 상무의 흐름은 언더지만 FC 안양은 또 오버 느낌이고 참 어렵죠 이 경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FC 안양의 원정 3연승은 없다고 봐요. 수원인 FC나 강원 FC처럼 홈에서 실점이 많은 김천 상무가 아니기 때문에 승리만 없을 뿐이지 항상 실점이 좀 적었어요 최근에 울산전 빼고는. 그래서 이것도 김천 상무 승무 사이드로 봐야 된다. 다만 이제 배당의 문제죠. 1.67이 갈만하냐. 정 갈 거 없으면 가야 되는 입장이고 안 그러면 이제 뭐 건너뛰고 다른 경기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경기가 많지는 않은데 선택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긴 합니다. 원래 이제 경기가 만약에 뭐 20경기, 30경기 많으면 많을수록 골라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너무 많으면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날따라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으면 결국에 어떤 걸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엔 너무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폴더 수도 많아지고 조합도 많아집니다. 그럴 경우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틀릴 확률이 높은데 오히려 뭐 패스 경기가 많고 경기 수가 적을수록 그 경기만 생각해서 집중하면 되니까 뭐 틀리든 뭐 적중하든 좀 뭔가 결론을 좀 빨리 내릴 수 있고 오히려 판단력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너무 많으면 판단이 좀 흐려지긴 하거든요. 어쨌든 김천 상무 승무 사이드로 보는데 배당은 그렇게 좋진 않다. 최근에 김천 상무의 흐름을 봤을 때 FC 안양이 원정에서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광주하고 대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광주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이 지금 2위죠. 광주가 물론 이제 순위도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일단 홈에서 대전 상대로 강합니다. 최근에 근 한 6년? 한 6년 동안 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9년도부터. 그러니까 최근 전적으로만 보면 2부에서도 좀 있었는데 최근엔 1부에서 많이 붙었거든요. 1부에서는 2승 2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광주가 대전 상대로는 성적이 좋다. 왜냐면 대전이 올 시즌 유독 성적이 좋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하고 자 대전이 초반에 1위도 하고 뭐 성적이 굉장히 좋았지만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북한테 순위를 내줬는데 점수차가 좀 납니다. 9점 차까지 됐어요. 오늘 이겨도 6점 차이기 때문에 2경기 차고 그리고 광주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 잡으면 한 경기로 줄어듭니다. 대전하고. 그래서 오늘 경기 중요한데 일단 여전히 득실은 대전이 좋습니다. 왜냐? 대전이 홈에서보다 원정이 더 좋은 팀이거든요. 뭐 광주가 원정 성적이 괜찮긴 한데 대전이 홈에서는 한 자릿수 득점인데 원정에서는 두 자릿수 득점입니다. 한 번밖에 안 지기도 했고 그리고 광주가 지난번에 제주를 잡았지만 퇴장이 있었죠. 미드필더 한 명이 퇴장으로 못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비랑 공격에 뭐 이적 이슈가 있긴 한데 큰 건 아닌 것 같고 골키퍼의 부상 때문에 골키퍼가 이제 몇 경기를 못 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브들이 뜨고 그리고 대전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김천 상무전 퇴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적중을 했던 경기죠. 대전 프렌, 그리고 제주 언더, 그리고 어디냐 삿포로 오버였나? 잘 피해서 다 적중을 했는데 퇴장 당할 때 좀 불안하긴 했어요. 아, 김천상무가 골 넣는 거 아니냐. 결국엔 비겨가지고 지금 2경기째 무승부 중입니다. 그리고 3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대전은 포항한테도 3대1로 졌기 때문에. 그래서 대전의 최근 흐름을 보면 뭐 득점을 가끔씩 할 때는 있지만 최근에 실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버도 좀 많았고, 그전에는 뭐 득점에 비해 실점이 좀 적었다면 최근에는 실점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승리도 최근에 8경기 중에 한 번밖에 못했고 4번을 비겼고 3번이 졌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대전 같은 경우엔. 그리고 광주한테 상성에서 엄청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가 또 지난번 이기면서 광주도 오랜만에 이겼거든요. 5경기 만에. 그리고 광주가 요새 언더가 상당히 많아요. 그 FC 서울한테 3골 먹힌 경기 빼고는 최근에 모든 경기 다 언더입니다. 5월 그 김천상무전부터 한 8경기죠. 8경기. 9경기 중에 8경기가 0대 1 아니면 1대1 둘 중에 하나였다. 0대 0은 없었고. 그래서 흐름은 일단 광주는 광주답지 않게 언더고, 대전은 의외로 이제 원정에서 득점력이 홈보다 높으니까 이제 오버인데 옛날 일이고, 어찌 보면 4월까지는 되게 2골 3골씩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5월부터는 뭐 원정 경기가 많지는 않았었는데 수원FC도 득점이 없었고 전북전도 득점이 1골, FC 안양도 1골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그 원정 흐름은 언더예요. 언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언더를 가고 싶긴 하지만 배당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1.53. 그리고 두 팀이 언오버를 봤을 때 뭐 오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굳이 저 배당이 낮은 언더를 갈 필요는 없고 이 승패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대전이 이제 4경기 만에 승리를 하느냐. 어쨌든 2경기 동안 패배는 없었잖아요. FC 안양한테도 선제골을 넣었었고,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 또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 보니 지난번 이기긴 했지만 연승을 가져가면 좋죠. 홈에서 이제 무승 흐름도 깨고. 왜냐면 울산전도 선제골 넣고 이제 동점골을 먹힌 거라서 지금의 광주의 흐름으로 볼 때 홈에서 한 번은 잡아줘야 되긴 합니다. 광주가. 그리고 아까 뭐 대전이 원정에서 1패밖에 없다고 했는데 실점도 2자릿수긴 해요. 실점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전이 오랜만에 승리를 볼 거냐. 그러면 대전 프렌을 가야 되고, 광주의 승리를 본다면은 이제 광주 승무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광주가 뭐 오랜만에 이기기도 했지만 이게 선택하기가 좀 어려워요. 광주의 최근 득점력을 봤을 때 광주가 만약에 많이 못 이겼더라도 홈에서만큼은 좀 최근에 득점력이 좋았다면은 뭐 광주 승무 사이드 때문에 고민돼서 이제 뭐 애매하기 때문에 건너뛸 수도 있었지만, 저는 대전이 그래도 2경기 무승부를 했고 포항한테 아니면 수원FC한테 대량 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원정의 대전을 좀 믿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수원FC전 빼면은 사실 원정 성적이 안 좋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일한 패배였습니다. 수원FC전이. 그래서 그래도 지난번 이긴 광주보다는 득점력이 조금 더 괜찮은 대전을 좀 믿어보겠습니다. 광주는 1골 이상 넣지 못한 그 개월수가 좀 길어요. 그 김천 상무전부터니까 지금 한 달 넘게 그렇게 된 거고, 대전은 그래도 중간중간에 다득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대구전이나 아니면 컵대회 전북전. 그래서 대전을 좀 더 믿어보기로 하겠다. 해서 대전 프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대전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대전 프렌을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생각하는 흐름대로 잘 안 나와요. K리그가. 뭐 맞아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프렌이 제일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거죠. 배당을 보고 가느냐, 좀 더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느냐. 근데 뭐 언어볼을 배당 보고 가기에는 지금 애매하고, 뭐 광주 승을 가기에도 배당은 좋지만 확실히 그런 좋아 보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대전 프렌이 배당이 아주 좋진 않아요. 1.6 적어도 한 1.8 정도 받으면 이제 괜찮다 보는 입장인데, 그래도 대전이 질 것 같진 않다.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 프렌을 봅니다. 그 다음 전남하고 김포FC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남 같은 경우에는 김포FC 상대로 홈에서는 조금 약한 편입니다. 조금 밀리는 편이고 마지막 홈 경기를 잡긴 했지만, 자, 전남 같은 경우에는 김포FC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 실점 차이는 별로 없어요. 득점에서 좀 앞섭니다. 그리고 이 홈에서 한 번밖에 안 지기도 했고, 그리고 원정 성적이 1등이긴 하거든요. 경기 수가 좀 월등히 많긴 하지만. 자, 그러면 어쨌든 전남이 홈에서 패배도 적고 하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조금 더 높긴 하죠.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홈에서는 잘하긴 하는데 원정에서 좀 의문점이 듭니다. 최근 경남이나 천안시티 상대로 뭐 연승도 하고 무실점도 했지만 충남 아산전 무득점 했고, 수원 삼성한테 비기긴 했지만 그 전에 인천, 또 경남, 그러니까 원정 4경기째 승리가 없긴 하거든요.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부산한테 지면서 2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이제 3승 1무로 무패 중이었는데 처음 진 거거든요, 홈에서. 왜냐면 그 원정 경기가 대부분이었고 최근 들어 이제 홈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처음으로 졌다, 부산한테. 그래서 뭔가 홈에서 연패를 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홈에서 이겼기 때문에 연승 중이라 김포의 3연승 그림도 보이진 않고, 그래서 원정에서 막 득점력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전남이 좀 우세를 봅니다. 살짝 배당도 갈만 하거든요. 이거는 전남 승무를 같이 보기보다는 그냥 대놓고 전남 승만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뭐 비기면 어쩔 수 없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딱 하나 걸리는 건 그거죠. 김포가 수원 삼성한테도 이제 선제골을 넣어서 이제 비겼다는 점. 충남 아산한테는 졌지만, 그리고 최근에 연승을 하고 있어서 그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뭐 불안하시면 이제 무승부를 염두에 둬도 되는데, 애초에 무승부 염두에 둘 거면 그 김포 승 자체를 바라보면 안 돼요. 제 입장에선. 근데 저는 오히려 전남이 못 이기는 그림이 나오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무를 안 보고 그냥 승만 보겠다.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김포 프렌도 봐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과감히 버릴 건 버리고 전남의 홈 연패는 안 보고 그래도 홈 승리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남 승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만약에 뭐 난 좀 불안하다 하면은 무까지만 보세요. 무까지만. 김포는 원정이기 때문에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 경기 부산하고 충북 청주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죠. 자, 부산하고 충북 청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산이 홈에서 충북한테 이긴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컵대회. 즉 리그에서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4번 붙어서 4번 다 이제 2무 2패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성은 충북 청주가 좋다. 다만 지금 부산의 성적, 충북 청주의 성적을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죠. 실점도 최다 실점 천안시티랑 공동이고 득점도 그렇게 높지 않고 부산이 다 앞섭니다. 부산이 또 실점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어서. 그리고 그나마 충북 청주가 바라볼 건 홈에서 아직 1승이 없습니다. 충북이. 즉 원정에서 승점을 대부분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정 성적이 더 좋다는 점. 그리고 부산도
원정 무패, 유일하게 원정 무패지만 홈에서는 원정만큼 성적이 좋진 않죠. 그거 딱 하나 노려볼 만한 포인트인데 충북 입장에선 자 부산이 어쨌든 지난번에 전남을 이겼습니다. 전 비길 거라 생각했는데 왜냐면 그 전 경기 안산한테 지면서 흐름도 끊기고 근데 무서운 게 어쨌든 원정의 무패 흐름을 이어갔다. 하지만 홈에서는 지금 연패 중이죠. 수원 삼성하고 안산. 그래서 부산이 그때 수원 삼성한테 질 때 선제골을 먼저 넣었습니다. 근데 퇴장 이후에 이제 변수가 생겨서 진 건데 그렇게 생각 안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안산전이 아직도 왜 졌는지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충북 청주는 지금 꽤 오랫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지금 3연패 중이고 7경기 연속 승리 없고 최근 2경기 홈에서 다 무득점이고 뭐 원정에서 이랜드도 잡고 인천을 잡을 뻔도 했죠. 그때 인천이 이제 1.3 정도의 배당을 받았을 때 충북이 선제골 넣었는데 인천이 결국 역전을 했거든요. 지금 원정의 성적들을 봤을 때는 홈보다는 괜찮지만 부산의 흐름이 더 좋을 수밖에 없죠. 부산도 오늘 지면 3연패라 홈에서 안산한테 졌는데 충북한테까지 질 수는 없죠. 그리고 안산은 충북보다 실점이 적은 편입니다. 득점이 적긴 하지만 그래서 득실도 조금 더 괜찮기 때문에 저는 부산 쪽으로 봐야 된다 봅니다. 부산 승. 마엔이 지금 고민 중인데 부산이 마엔으로 이겼던 경기가 홈에서 한 번밖에 없어요. 충남 아산. 오히려 원정에서가 많습니다. 뭐 안산, 충북, 청주, 이랜드, 부천. 그리고 충북 청주가 원정에서 은근히 득점이 좀 꾸준했다. 무득점 경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점도 많지만 득점이 두 자릿수예요. 홈에서는 득점이 4득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마엔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차라리 부산이 또 안산이나 수원 삼성 그리고 충남 아산전만 이제 무실점으로 막았지. 그 외의 경기들은 대부분 실점이 있었거든요. 첫 경기 김포전 빼고. 그런 거 봤을 때는 마엔을 갈 바에는 부산 일반승 배당이 좀 별로다. 그럴 경우에는 오버 배당을 한번 노려볼 만하죠. 안 그래도 충북 청주가 지금 2경기째 득점이 없긴 한데 원정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부산처럼. 부산도 홈에서 못하지만 최근에 원정 무패를 이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원정에서 이제 2번이나 이겼던 아니죠. 3번 이겼죠. 3번. 인천도 잡을 뻔도 했었고 해서 저는 마엔보다는 차라리 고배당 노릴 거면 그러니까 배당을 좀 더 가고 싶다 그러면 오버를 노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오버를 같이 보겠습니다. 부산 승이랑. 지금 배당이 빠져서 1.56에서 4.6까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면 사실 배당 대비 메리트가 크게 없어요. 아시겠지만 전북도 그때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겨우 이겼고 2대0으로 지다가 예전에 인천도 전적이 있었죠. 질 뻔했던 전적. 그러니까 배당이 너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배당 대비 메리트 없으면 이제 버려야죠. 오늘 캐나다가 이제 비긴 것처럼 좀 캐나다 이제 마엔부터 시작을 했는데 말아먹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배당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경기가 좋아 보여도 배당 낮은 배당 안 가면서 적중률이 좋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좀 대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 홈에서 만약에 뭐 바르샤 경기를 한다. 바르샤가 홈에서 뭐 무패 중이다. 상대가 너무 약해. 근데 일반승 배당을 만약에 1.3이나 4를 줬다. 안 갈 수 있습니까? 상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팀이에요. 근데 바르샤가 워낙 강하다 보니 원정 성적도 약간 뭐 승리가 많지는 않지만 무가 좀 있다. 그래서 배당이 높은 거예요. 그 이유가. 근데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뭐 1.34 정도는 모르겠는데 1.2 막 이렇게 줬는데 요건 그냥 꽁으로 가져가야겠다. 해서 이제 가져갔지만 결국엔 비기는 순간 이제 다 날아가는 거죠. 결국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배당이 더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메리트가 크게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산의 홈 흐름은 좋지 않아요, 최근에. 예. 뭐 상대적인 게 있긴 하지만. 자, 그 다음 마지막 경기 경남 수원 삼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뭐 반타작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얼마나 더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제는 처음 흐름이 좋았어요, 상당히. 그래서 계속 전북이 오버가 나든 나고야가 이대로 끝나길 바랬는데 전북은 골은 안 나고 나고야가 막판에 먹히면서 두 조합이 좀 아쉽게 날아갔다. 그래서 오늘은 패스하는 경기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수원 삼성. 자, 수원 삼성이 지금 2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수원 삼성이 홈에서 무패 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무를 봤던 경기죠, 인천하고. 근데 약간 이제 생각을 못했던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은 상성부터 보면 경남이 최근에 수원 삼성한테 진 적이 없어요. 근 한 6, 7년 동안 2승 3무입니다. 근데 최근에 두 경기 연속 비겼고 2부에서 아니 감독이 인천 감독이 이제 윤정환 감독이라는 걸 깜빡하고 있었다. 최근에 이제 너무 천안시티한테 3대3으로 비긴 거에 꽂혀서 그랬는데 인천이 어쨌든 되게 좋습니다. 일부에서 감독상 맞지 않았나요? 인천이 웬만하면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수원하고도 10점 넘게 차이 납니다. 14승 2무 1패거든요. 한 경기 더 많이 치렀다고는 하지만 오늘 수원 삼성이 이겨도 10점 차입니다. 즉 3경기. 즉 3경기 해도 1점이 남죠. 그러니까 거의 4경기가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수원 삼성이 잡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인천의 독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승리가 필요한 입장이고 지금 상대가 경남입니다. 경남. 경남이 성적이 좋지는 않죠. 득점에 비해 실점도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수원 삼성이 이제 인천하고 득점은 별 차이가 없어요. 한 골 정도. 실점이 이제 인천이 워낙 좋아서 그렇지. 어쨌든 득실은 수원 삼성이 경남에 비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득점도 2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원 삼성은 홈에서 이제 엄청 좋지 원정이 홈에 비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득점이나 실점 비율이 거의 비슷하고 몇 번 지기도 했고 그리고 경남이 홈에서 그나마 3승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 근데 이제 지난번 김포 원정에서 수비 퇴장이 있었죠. 그리고 경남이 최근에 2경기 득점이 없었더라고요. 얘네가 가끔씩 이제 가끔이 아니죠. 보니까 무득점으로 지는 경기가 꽤 있어요. 뭐 부천, 화성, 특히 홈에서 성남, 뭐 컵대회도 무득점으로 졌고 은근히 무득점으로 질 때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원 삼성 원정 가서 0대4로 이제 지기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수원 삼성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번 지기 전까지 8경기 무패였고 홈에서는 또 무패였고 그게 깨진 거거든요. 인천한테 2골을 먼저 내주면서. 근데 수원 삼성이 그래도 득점력만 보면은 꾸준합니다. 김천 상무 컵대회를 제외하면은 리그로만 봤을 때는 충남 아산전 0대0 이후에 지금 몇 경기야 이게 12경기 연속 득점 중이네요. 졌던 경기는 그거 딱 한 경기입니다. 인천. 그러니까 11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리그에서. 그 정도로 수원 삼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남이 최근에 2경기 무득점인 것도 있고 수원 삼성이 연패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뭐 보면은 일류첸코 그러니까 골을 많이 넣는 그 공격 자원들이 뭐 부상이나 결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브루노 정도만 이제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이제 몇 경기 못 나왔을 뿐이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수원 사이드로 봐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수원 삼성의 배당이 적긴 한데 원정이긴 한데 수원 삼성 승. 그리고 경남이 일단은 홈에서 3실점을 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FA컵 포함해서 그런 거 보면은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원정에서 뭐 부산도 4대1 아니면 충북 청주 3대3 성남 2대1 다득점을 한 적이 은근히 몇 번 있어요. 홈에 비해 적긴 하지만 그래서 뭔가 마행까지는 뭐 못 노릴 것 같다. 그러면 이것도 오버로 봐야 되긴 하는데 경남이 워낙 무득점으로 졌던 경기들이 많아서 오버가 배당도 그렇게 좋진 않고 요거는 수원 삼성 승 보고 핸디물을 갈지 마엔을 갈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 경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2시 50분이거든요. 이제 2시 경기부터 가려면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한 1시에서 이제 1시 반 정도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다. 2시 경기 애매하다. 아키타 야마가타 아무리 좋아 보여도 1시 반 2시 경기는 패스하자. 맘 편히 그냥 6시 경기부터 가자. 그럴 거면 하는 김에 유벤투스부터 멕시코까지 다 같이 하자. 다 하고 한 번에 구매하러 가자. 자, 계속 이어간다 1번. 계속 이어간다 1번. 아니다. 멈추고 구매하고 이따 와서 입으로 한다. 2번. 해축은 이따가 하자. 해축은 이따 하는 게 낫다. 아니다. 나중에 올 시간 없다. 나는 이제 같이 구매하러 가야 된다. 자, 30초 의견들을 들어보고 가장 많이 나온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3분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이제 1번을 하셨고, 자, 세 분이 1번을 하셨고, 이제 10초 남았거든요. 자,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마모토 아키타는 각자 알아서 가시는 걸로 시간 되시면 뭐 배트맨으로 구매하시든 뭐 끼어서 가시든 일단은 6시부터 이후로 그냥 한 번에 구매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시간대가 너무 동떨어져 있긴 해요. 앞에 이제 좀 더 많은 경기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입으로 할게요 하고 이거 먼저 구매하고 올게요 해서 이제 가면 되는데 얘네 이제 요코FC나 이 경기들이 다 2시 경기였으면 갔죠. 방종을 하고. 근데 이제 한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 그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제 골드컵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클럽 월드컵도 그렇고 생각대로 안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뭐라고 해야지 머리가 좀 아프다고 해야 되나? 고민들도 많고. 되게 심플하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자, 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유벤투스하고 위다드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유벤투스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잘했다. 왜냐면 알라인이 좀 그래도 비벼가지고 이겨도 핸디무 정도 나올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반에 4골을 넣었어요. 5대0. 왜냐면 그동안 리그에서 보여줬던 유벤투스는 좀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클럽 월드컵 가더라도 이거 쉽지 않겠다. 근데 오히려 뭐 레알은 예상을 했지만 뭐 인테르가 비겼다든가 이번에도 겨우 이기고 미넨도 생각보다 조금 아주 약팀 말고는 좀 고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유벤이 물론 이제 위다드가 이제 모로코 팀인데 맨시티한테 2골밖에 안 내줬거든요.
맨시티가 뭐 예전만 못하다 하더라도 득점력이 전반에 그렇게 일찍 골을 넣고도 전반 두 골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슈팅은 거의 비슷했고 점유율에서만 좀 많이 앞섰거든요. 그러면 유벤투스가 아무리 이제 알라인 상대로 5대0으로 이겼다고는 하지만 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알라인한테 이제 전반에 4골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슈팅도 뭐 너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알라인도 9개 이제 5개 유효 슈팅이 있었고 여기도 이제 점유율 차인데 그렇게 빨리 골을 안 먹혔다면 또 이 흐름이 어떻게 갔을지 모르겠다 해서 위다드 상대로는 그렇게 대량 득점을 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오히려 이게 만약에 언오버를 좀 높게 준다면은 저는 오히려 언오버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일단 배당이 유벤투스 일반승이 1.26이거든요. 배당이 올라가서 지금 원정 쪽으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위다드가 이길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프렌의 이 관점으로 볼 때 중요한데 유벤이 과연 알라인전처럼 다득점을 할 건가 라고 봤을 때 다득점 가능성이 있다면 위다드 프렌은 아예 버려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배당 자체가 처음에 거의 2배였거든요. 이 프렌이 1프렌은 좀 힘들더라도 이 프렌을 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유벤투스가 뭐 인테르처럼 좀 뭐 극장으로 이기거나 한 골차 승부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위다드가 맨시티전 득점이 없었고 유벤투스가 대량 득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위다드 프렌을 가는 건 좀 위험하다 봐요. 왜냐면 유벤투스 마지막 경기가 맨체스터 시티라 오늘 아마 무조건 이기고 이게도 이제 다득점으로 이기려고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전 유벤투스 승 봐야 된다는 마인드입니다. 어찌됐든 흐름 자체가 5골 넣으면 그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그래도 유벤투스 승 쪽으로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위다드가 이제 얼마나 득점을 할지 모르겠는데 언오버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위다드가 한 골이라도 넣으면 전 무조건 오버일 거라 생각하거든요. 유벤투스 승을 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2대1 승리. 근데 위다드가 또 맨시티전처럼 득점을 못하고 실점을 많이 안 할 때는 언더 가능성도 있어서 일단 요거는 유벤투스 승 보고 마엔이 1.6이나 7이 아니고 1.9 배당이 올라서 1.66에서 지금 거의 2배까지 올랐거든요. 1.92까지. 요거면 한번 노려볼 만하다. 마엔을 유벤투스 승 보는 입장에서. 왜냐면 어제도 도르트문트 승을 봤지만 저는 다폴더에 핸디물을 데려갔거든요. 결국 4대1로 이기다 4대3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유벤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차라리 승 보는 입장에서 승각이 좀 빡세다 배당이. 그러면 핸디물 노리면 되는데 어제 이제 도르트문트 상대했던 팀은 뭐 약간 좀 잘한다는 느낌이 있었고 위다드 경기를 안 보긴 했지만 유벤투스 상대로 득점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맨시티한테 그 정도의 슈팅을 때렸다는 건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핸디물을 갈지 그 1핸디물을 갈지 아니면 뭐 마엔 쪽을 노릴지. 근데 생각보다 유벤투스가 알라인 상대로 한 명이 넣은 게 아니고 뭐 그래도 여러 선수가 나눠서 넣었기 때문에 뭐 2골씩도 넣고 저는 그래도 마인을 한번 노려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벤투스 승 그리고 마인 쪽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 쪽을 좀 더 보겠다. 자, 그 다음 레알 마드리드하고 파추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알도 보면은 지난번 지금 그때는 음바페가 못 나왔죠. 못 나왔는데 일단 그 파추카는 제가 이제 프렌을 봤던 경기인데 그게 하나 틀렸는데 짤지한테 2대1로 졌더라고요. 1대1로 비기다가 그거 보면서
뭐 파추카가 멕시코 팀이라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갔던 건데 뭐 전체적으로 슈팅은 더 많았습니다. 점유율은 똑같았고. 근데 레알 입장에서는 아릴랄보다는 그나마 조금 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레알이 마지막에 PK를 놓친 게 좀 아쉽긴 하죠. 그리고 점유율 차이도 별로 안 났어요. 슈팅은 좀 더 많긴 했지만. 그래서 그 오늘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결장.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베는 큰 차이가 없어서 이제 건너갔던 거고, 레알이 아직도 은바페가 질병 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도 못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뭐 비슷할 거라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레알이 마지막 경기가 짤츠부르크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반드시 좀 이겨줘야 됩니다. 레알 입장에서는 1차전에 비겼잖아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좀 반드시 이겨줘야 된다. 아무리 뭐 멕시코 팀이 좀 남미 팀들이 좀 힘들긴 하더라도 오히려 저는 레알 승. 요 경기 유벤투스만큼 고민이 되긴 하는데 마인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1마인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언오버를 3.5를 줬기 때문에 그래도 파추카 정도면 레알 상대로 한 골 정도는 넣을 것 같거든요. 약간 뭐 3대1 정도의 그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레알 승 보지만 마행각이 좀 빡세다. 뭐 핸디브 나올 것도 같다 하면은 차라리 오버를 노리세요. 오버. 오버 배당이 2.0입니다. 한번 노려볼 만은 하다. 레알이 뭐 아예 대량 득점으로 이기든 파추카가 또 어찌저찌 레알한테 막 골 넣으면서 비비든 뭐 2대1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차라리 저는 오버 레알 승 보면서 오버를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이제 3.5기 때문에 마인도 가능성이 있긴 해요. 뭐 3대1 정도. 근데 이제 2대0으로 끝나면 결국엔 언더로 끝나기 때문에 마인과 오버 중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을지.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 승을 뭐 주력으로 가거나 그러면 마인을 좀 더 높게 보겠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자, 그 다음 이제 짤츠부르크하고 아릴랄. 자, 짤츠부르크가 의외로 이제 이겨버렸습니다. 이겨서 이제 1승, 아릴랄은 1무인데 저는 짤츠부르크가 그 정도로 선방할 줄은 몰랐거든요. 꼴찌를 할 줄 알았는데 아직 모르죠. 지금 상당히 좀 유리한 위치에 있고, 지금 아릴랄 같은 경우에는 미트로비치가 아마 그때 못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트로비치가 나와줘야 그나마 좀 더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드리드하고 비겼다는 거는 좀 잘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파추카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릴랄 입장에선 좀 이기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짤츠부르크 잘하긴 하는데 뭔가 이번은 그래도 아릴랄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3.5 기준을 줬기 때문에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일단 많은 골이 날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아릴랄도 지난번에 이제 PK를 넣긴 했는데 언더를 가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배당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차라리 그냥 아릴랄 승부로 보는 게. 짤츠부르크의 프렌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도 아릴랄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승을 좀 더 봅니다. 6대4 정도.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골드컵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사우디하고 트리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우디가 미국한테 졌습니다. 0대1로. 저는 선방했다 봐요. 근데 사우디가 보면은 월드컵 예선도 그렇고 뭐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호주한테도 지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실점이 적더라고요. 미국전도 그렇고 물론 이제 슈팅이
3대 6으로 2배 차이고, 뭐 점유율도 많이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트리니다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우디가 초청으로 이제 오긴 했는데 23년도에 성적이 아마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친선전에서 홈이긴 하지만 3대1로 잡았다, 트리니다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도 사우디가 트리니다 정도는 잡아줘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배당입니다. 배당. 이 경기에 굳이 갈 이유가 있을까요? 사우디 승? 보시면 아시겠지만 1.18이에요. 아무리 트리니다가 이제 못한다고는 하지만 트리니다는 예전에 자메이카한테 중립 경기에서 2골도 넣었고 원정 가서 비기기도 했고, 최근에 IT하고 뭐 비교해서 아쉽긴 하지만 골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트리니다. 그리고 사우디도 생각보다 골을 많이 넣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차라리 갈 거면 언더 보는 게 맞다. 배당. 오버를 가고 싶어도 뭐 트리니다도 다득점을 할 거라 생각은 안 하고 사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뭐 골드컵에서 쿠바 상대로 뭐 다득점도 하곤 했었는데 미국한테도 결국엔 무득점. IT전도 그 IT가 퇴장이었나? 퇴장 당하고도 이제 선제골을 내줬던 그 트리니다기 때문에 슈팅도 IT한테도 밀려요. 퇴장당한 IT 상대로도. 그래서 이길 확률이 사우디가 높긴 하지만 배당 대비 메리트 없고 자칫하다간 비길 수도 있다, 오늘 캐나다처럼. 그래서 언더를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언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를 보고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 지난번엔 홈이었기 때문에 3대1의 스코어지 중립이라서 많은 득점이 날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자, 미국 IT.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경기 사우디도 잡고 트리니다도 잡아서 2승이죠, 2승. 그래서 상당히 좀 유리합니다. 왜냐면 미국이 홈이기 때문에. 그리고 IT가 1무 1패거든요. 미국이 아직 실점이 없습니다. 실점이 없고 지난번 사우디전도 이겼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한 위치고, IT는 물론 트리니다 상대로 퇴장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제골도 넣고 했는데 이 골을 놓친 게 아쉽죠. 여기는 그 PK를 넣었으면 이겼을 텐데 퇴장 당하고도 그게 제일 아쉽고, IT는 그래도 이제 미국하고의 그 상황을 놓고 보면은 좀 골드컵에서는 좀 비볐던 전적들이 있어요. 아주 예전에 2대2로 비겼다든가, 최근에 골드컵 21년도에도 한 골 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미국 상대로 나름 쉽게 안 졌기 때문에 미국의 승리가 유력하긴 한데, 저는 오늘 캐나다 비기는 거 보면서 미국도 자칫하면 비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사우디전도 사실 PK 안 줬으면 비겼을 거고 오히려 슈팅은 더 많았습니다, 점유율도. 그래서 이거 미국 승무 보고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미국이 뭐 IT 상대로 대량 득점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들긴 하는데 모르죠. 그때 사우디전도 결국 홈이었기 때문에 최소 2골은 넣을 줄 알았는데 한 골 넣은 거 보면 IT가 사우디한테 0대1로 지긴 했지만 점유율이나 슈팅도 더 많았고, 그래서 미국도 IT 상대로 쉽진 않을 거다 해서 뭐 그렇다고 IT 2프레임 가긴 애매해요. 뭐 그러다 미국이 2대0으로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승무 사이드의 언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맨시티 경기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이 좀 넘었는데 같이 하다 보니 그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맨시티하고 알라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시티가 위다드 상대로 2대0으로 이겼죠. 근데 압도적으로 가져간 건 점유율밖에 없었다. 슈팅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났다.
그리고 알라인은 유벤한테 무너졌죠. 5대 0으로. 이거 보면은 알라인이 과연 선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맨시티에 뭐 데브라이너도 이적을 하고 뭐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뭐 부상도 있고 뭐 명단 제외도 있고 뭐 지난번 퇴장도 있고 하긴 한데 그래도 영입한 선수들도 있고 기존에 있던 선수들까지 합치면은 유벤도 5대 0으로 이기는데 맨시티도 충분히 이겨줘야 된다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이마엔 보고 맨시티 이마엔부터 시작이니까 3마엔까지는 잘 모르겠다. 왜냐면 유벤도 전반에 4골을 넣은 거기 때문에 3마엔까지는 모르겠고 3.5 기준 만약에 3마인을 못했을 경우 언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2마인과 언더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더보다는 2마인이 더 좋습니다. 갑자기 이제 득점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맨시티인데 알라인 정도는 좀 이겨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수리남 가도록 할게요. 자,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잠시만요. 자, 일단은 아까 확인할 게 좀 있어서 확인만 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미니카 지금 코스타리카전 한 골차, 멕시코 한 골차, 다 한 골 차였거든요. 멕시코나 코스타리카 못하는 팀이 아닌데 그런 팀들 상대로 골을 꾸준히 넣었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둘 다 2패입니다. 뭐 득실도 비슷하고 도미니카 경고 누적이 한 명 있긴 하지만 수리남도 멕시코한테 0대1로 졌지만 코스타리카 4대3 그러니까 3대4 패배죠. 둘 다 어느 쪽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미니카 공화국도 연패 중이고 수리남도 연패 중인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잠시만요. 얘네 그걸 봐야겠는데 그 상대 전적 아주 예전에 도미니카가 이제 수리남 상대로 3대1로 이기긴 했었네요. 뭐 붙은 적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저는 그래도 도미니카가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수리남보다는 뭔가 도미니카 쪽으로 좀 더 보고 싶은 입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엔 수리남도 이제 멕시코전 득점이 없긴 했지만 뭐 이 경기 무승부 또는 아니면 뭐 승패로 갈린다면 뭐 오버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기는 비길 가능성이 높다 봐요. 그냥 묻찍거나 넘어가는 게 맞다 봅니다. 뭐 그렇다고 도미니카가 더 유리하다고 해서 프렌을 가기에는 배당 대비 메리트 없어요. 수리남이 코스타리카 상대로도 3골을 넣었다는 건 충분히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경기들은 그냥 묻찍고 넘어갑시다. 다득점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배당도 그렇고 오버 갈 거면 차라리 이제 도미니카 프렌을 갔겠죠. 그래서 저는 배당 더 높은 무승부를 보겠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경기인데 자, 멕시코 코스타리카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멕시코가 지금 2번 다 이겼죠. 코스타리카도 2번 다 이겼고 그래서 2승 팀들의 대결입니다. 득실도 비슷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타리카가 지난번 도미니카 공화국이나 수리남한테도 3실점하고 그러니까 그 경기들을 좀 봐야 되긴 해요. 코스타리카가 이제 도미니카 상대로 선제골 내줬거든요. 그리고 슈팅도 오히려 밀렸고 점유율도 비슷했고 그리고 수리남 상대로도 2대0으로 이기다 또 3대2로 역전패 당하다가
겨우 연장 가서 저 추가 시간에 겨우 넣어서 이겼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멕시코의 우세를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수리남 상대로 어쨌든 실점이 없었다는 거. 뭐 도미니카 공화국한테 이제 계속 골을 쫓아오는 골을 먹히긴 했지만 슈팅 그래도 점유율은 좀 더 높았고, 그리고 수리남 상대로는 압도적으로 슈팅이 많았습니다. 3배 이상. 점유율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요거는 멕시코 승을 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보다 보니까 도미니카가 그래도 코스타리카 상대로 좀 했더라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왜 이걸 다시 보냐면 배당은 수리남 쪽으로 빠지는데 뭔가 무승부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도미니카 프렌을 노려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코스타리카전 선제골도 그렇고, 그리고 멕시코전도 결국에는 점유율이 밀리긴 했지만 슈팅 차이가 얼마 안 났거든요. 이러면은 도미니카는 도미니카 프렌을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고배당 노릴 거면 무승부 정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클럽 월드컵 골드컵까지 좀 마무리를 했다 해서 지금 2시 경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구마모토 바레나는 애초에 갈 생각이 없었고, 가실 분들은 2시 경기부터 어떻게 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저는 이제 조합이 좀 더 이제 고민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2시 경기 갈 확률이 좀 적어요. 그냥 다폴더에 그냥 배트맨으로 가면 갔지, 아마 저 2시 경기 때문에 촉박하게 지금 하다 보면은 결과론적으로는 나머지 조합들이 다 꼬이기 때문에 아마 2시 경기는 다폴더에만 데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6시 경기부터 본격적으로 할 것 같다. 어쨌든 수고들 하셨습니다. 1시간 넘게.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보시고, 유튜브도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후원 관련해서는 이제 다시 보기나 쪽지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저녁에 이제 잠깐 올 수 있으면 올게요. 뭐 낮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유벤투스하고 멕시코 경기 어쨌든 그때쯤이면 조합도 완성 다 되기 때문에 와서 짤막하게 뭐 거의 달라지는 건 없을 텐데 뭐 추가적인 부분 아니면 뭐 아까 마엔이나 핸디문 고민하던 것 중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났다 이런 거를 잠깐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이따가 올 수 있으면 올게요. 혹시라도 못 오게 되면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